안녕하십니까. 긴급구조 태권도 진행자 서성원입니다. 지금 긴급 상황입니다. 긴급 호해를 지금 갑자기 찍게 됐는데 그만한 상황이 태권도 제도권을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2월 27일 오전 국기원 내부에 한 통의 정체불명의 유인물이 뿌려지는 상황 속에서 지금 태권도 제도권 인사들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다른 태권도 시민연합회 이제 대표로 근 5년 가까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김덕근 대표한테 돈을 준 의혹을 사고 있는 23명의 실명이 지금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인지, 자, 태권도 시민단체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자, 태권도 제도권 내부, 이 추악한 내부가 지금 낱낱이 이제 이 한 장의 유인물을 통해서 지금 밝혀질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오늘 태권도 신문 양택진 기자와 함께 신랄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건은 그동안 공공하게 지금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 유인물 한 건으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실체가 하나하나씩 양파 껍질이 벗기듯이 지금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선에 계신 우리 태권도인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고, 김덕근 씨 태권도 개혁을 하겠다며 5년 동안 좌충우돌 했던 김덕근 씨 아는 분들 듣고 모르는 분들 있지만 한번 태권도 제도권, 태권도 기관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이 추악한 모습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앞으로 태권도 기관, 태권도 제도권에서 계속 있어야 될 사람들인가? 이 사람이 태권도 제도권에 있으면 어떤 악영향이 펼쳐질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분들이 다 태권도 행정, 정책을 위반했던 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요. 자, 양 기자 어제 오전에 이 유인물을 봤는데 어떻게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어땠어? 올 게 왔구나. 올 게 왔구나. 김덕근 씨, 바른태권도 시민연합회 대표를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김덕근 씨가 특수법인으로 국기원이 전환되면서 그 즈음에 이제 국기원 인근에 등장을 해서 활동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그 선명성이나 아니면 진정성에 대한 판단이 서기 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전문지 기자들도 좀 기사를 다룬 측면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김덕근 씨가 활동하는 그 일관성들이 상당히 좀 왔다 갔다 갈짓자 행보를 보이면서 좀 의문을 많이 샀었죠. 그렇지. 예. 어느 때는 어느 때는 국기원 상근집행부 4명을 다 공격하다가 또 어느 시점에서는 두 사람은 쏙 빼요. 두 사람은 쏙 빼고 나머지 두 사람만 공격을 하는데, 그 즈음에 국기원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요즘 김덕근 씨가 누구 사무실에 자주 있다, 누구를 자주 만난다. 그럼 자연스럽게 또 그때쯤 시기가 되면 또 공격의 그 타깃이 바뀌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거 국기원 문제뿐만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 2013년 2월 5일경에 있었던 대한태권도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한두 달 사이에서도 김태환 회장하고 이민택 회장이 후보로 나섰었는데,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삼청동 인수위 시절에 여기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김태환 회장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대한태권도협회장으로 나오면 안 된다라는 이제 요지의 주장을 시민단체 대표로서 한다라는 거였는데, 거기 동원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당시 누구야? 경선의 후보였던 이민택 회장 쪽 서울시 관계자들이 주로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 이제 관련 자료나 동영상 이제 찾아보면 다 있는데, 또 어처구니 없었던 건 거의 초등학생애가 거기 나와가지고 같이. 그렇지. 아이들 사범들 거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전혀 일들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건, 한 두어 차례인가 그렇게 시위를 하다가 김태환 회장하고 김덕근 씨가 만났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렇지. 그러니까 그 다음번 삼청동 인수위 집회에선 김덕근 씨가 빠졌어요. 그렇지. 근데 이름은 그대로 김덕근 씨를 그러니까 바른태권도 시민연합회라는 단체 이름으로 해서 대신 김덕근 씨는 없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집회가 또 이루어졌었고. 잠깐만, 양 기자. 그러면 지금 일선에 계신 우리 태권도 여러분들이 김덕근 씨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언제부터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태권도 발전과 개혁을 하겠다고 외쳤는지, 김덕근 누구인가? 저 김덕근 얼굴 좀 비춰주세요. 자, 조사를 해왔는데, 김덕근 씨, 2009년, 좀 얘기하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태권도 개혁을 하겠다고 이제
나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서울 강서구에서 뭐 태권도장을 좀 운영했고 뭐 서울시 태권도협회 뭐 기술전문위원회에서 뭐 임원을 좀 활동을 하고 뭐 중국에서 뭐 태권도 강사로 활동했다, 뭐 푸른 환경 포럼 대표였다, 뭐 세계 군인 태권도 연맹 뭐 고문을 지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된 바고 일단 강서구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시인을 하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양 기자 알다시피 보수우파 시민단체인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 비서실장 서정갑 씨가 권총 차고 다니는 사람이지? 예. 그 보수우파 시민단체 거기 비서실장으로 잠깐 일하다가 아마 내 생각에는 이 보수우파 시민단체 비서실장을 하면서 시민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맞들린 게 아닌가. 그리고 나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기원을 개혁한다, 뭐 태권도계 뭐 부조를 파헤친다라면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민운동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 비서실장이라고 거기 나왔나 본데 그 뭐 물론 시민단체라는 게 특히 유사시민단체의 경우 그 직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근데 아무튼 그 서정갑 전 대령이라고는 하는데 그것도 좀 의혹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이쪽으로 그때 당시에 서정갑 씨 비서실장 겸 뭐 그 일종의 돌격대장이죠. 돌격대장. 네, 행동대장. 그러니까 그 청년 뭐 행동 관련해서 거기를 진두지휘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고 서정갑 씨 밑에 있으면서의 대표적인 그 난장간 행동으로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돌아가셨을 때 광화문에서 그 분향소 막 자발적으로 분향소 설치했던 그거를 서정갑 씨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김덕근이가 했다. 진두지휘에서 한 거 본인이 인정했어요. 본인 인정했어? 근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예전에 그거 진짜 당신이 한 거 맞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후회를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 그 행동대장격인 사람이었고 위에서 하라는데 해야지. 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좀 후회 내지는 뭐 미안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다. 본인이 얘기했어요. 오케이, 알았어. 그럼 김덕근 씨와 관련된 얘기는 이쪽으로 하고 왜 이번 유인물 파동이 일어났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양 기자 좀 생각을 해봤어? 우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건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러니까 터지는 이유가 있을 테고 과거부터 이제 이것과 관련된 정황들이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의혹들이 있었던 것들이 있었고, 근데 이걸 누가 유포했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했을 것이다. 이제 유출자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진원지에 대해서는 우선 지금 당장 지목되고 있는 거니까 이 문서를 유포했다고 지목되고 있는 쪽은 서울시예요. 그렇지, 서울시지. 네.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최근에 2월 4일날 그 서울시청 앞에서 그 서울시 태권도협회 관리단체에 지정해야 된다라고 박원순 시장에게 요구를 하는 1인 시위를 하는 김덕근 씨와 그리고 그 유령 시민단체 내지는 나홀로 시민단체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하는 서울시협회의 노조의 그 한 사람이 1인 시위를 각자 거기서 하다가 폭력 사태가 발생을 했죠. 그렇지. 웃기는 일이죠. 사실 동영상 보면 그 전까지 같이 이제 서로 같이 이 짬짬이가 돼 있던 사람들이 근데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이 문건이 유포가 됐단 말이에요. 문건가 유포된 어제 같은 경우에 국기원에서 국기원 기술심의위원회 위촉식이 있었고 올해 국기원 기술심의회의 구성 인적 자원의 특징은 서울시 인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선 유추할 수 있는 건 서울시 쪽에서 안 그래도 지금 문체부로부터 대한체육회나 문체부로부터 조직사유화 내지는 작년에 전물중관장 자살 사건도 있었고 이게 그 체육계에 있어서의 비리가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다는 서울시 태권도협회를 대상으로 문체부들이 하여튼 정부라고 통칭해서 정부에서 관리단체 지정 내지는 여기에 대한 강한 어떤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이 되니까 안 그래도 여기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과거에 김태환 회장 때나 아니면 그 이전에도 그 이전 이후에 틈틈이 서울시와 보조를 맞춰왔다라고 판단되어졌던 김덕근 씨가 여기에서 이제 서울시는 이제 가는구나 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봐요. 나는 이번에 만약 옛날 가깝게 지냈던 김덕근 씨하고 서울시협회가 예전처럼 돈독한 관계였으면 이런 일이 과연 벌어졌을까라는 의혹을 살만하고
바른 태권도 김덕근 대표하고 서울시협회하고 이제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 유인물이 배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단서를 보면 단서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서울시 태권도협회에서 운영하는 그 신문에 발표된 그 성명서입니다. 태권도 발전을 저해하는 나홀로 시민단체를 척결하자. 여기 유포된 유인물을 보면 나홀로 시민인데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울시협회 그 단체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보면 갈취를 하고 공갈 협박을 했다. 갈취를 하고 빠지고 그리고 문체부 하수인 내용도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 서울시협회 관련 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서에 쓰는 문구하고 이 유인물에 나온 문구하고 상당 부분 좀 일치하기 때문에 주위에서는 서울시 태권도협회가 이번 유인물 진원지 출처와 좀 깊숙이 관련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추측을 할 뿐이죠. 이게 정황상 추측을 할 뿐이지 이게 뭐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 김덕근 씨하고 서울시협회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이번 문제가 좀 폭발했다라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인 것 같고 양군 그런데 왜 김덕근 씨가 이 타이밍에서 서울시협회 관리단체로 지정하라고 불쑥 튀어나왔을까? 그 불쑥이 아니고요. 정상적인 시민단체들은 양심을 전제로 진정성과 선명성을 무기로 삼아야만 대중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나름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사회운동에 있어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서울시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동안 늘 문제가 됐던 진정성, 선명성, 순수성이 뭐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봤을 본인으로선 그렇지. 내가 봤을 때는 그 지난해 갑자기 생긴 그 태권도 미래창조 연합 홍상용 상임의장이 하고 있는 그 시민단체 좀 여론도 좀 밀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자충우돌을 하면서 여론도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김덕근 씨 그 자충우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 둘이 기사 써가지고 우리 둘이 김덕근 씨가 명예훼손을 고소한다고 그래서 하라고 하던가 뭐 그거 상관없지만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정부하고 경찰 특수부하고 지금 서울시협회를 좀 압박하는 그런 상황에서 김덕근 씨가 지금 서울시협회가 무너지고 있으니 이 타이밍에서 내가 한번 포인트를 포인트를 잡아서 찔러보자 라는 어떤 그런 술수도 좀 왜냐면 보인다. 서울시가 어제 오늘 있던 서울시가 아니고 서울시협회는 과거부터 있었던 서울시협회였고 김덕근 씨도 어제 오늘 갑자기 만들어진 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왔던 상황들에 대해서 다 알고도 서로가 일종의 짬짬이 관계를 유지해 왔던 건데 그렇지. 지금 이 시점에서 김덕근 씨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기에 대해서 쏟아졌던 어떤 그 여론의 아니면 지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선명성을 부각시키면서 가야 될 필요성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보수단체, 보수시민단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일종의 관변단체란 말이에요. 그렇지. 정부하고의 관계 내지는 정부하고의 정보 소통이나 정부하고의 어떤 압력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자기들 깜냥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문체부를 공격하는 듯 하지만 어느 때는 문체부가 뭘 하는 것을 거기에 좀 숟가락을 얹고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하면서 자기의 입지를 넓히고 뭐 이런 이제 하는 게 특징인데 김덕근 씨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그런 것들을 이번에 서울시가 거의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쓰러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여기다 지금 편승한 거다. 편승하면서 자기의 존재감 문체부나 서울시청, 그렇지. 서울시나 내가 또 한 건 했다. 그렇죠. 언론이나 내가 한 건 했다. 이거 뭐 그런 지난번에 일이다. KBS 취재 파일에서 안현수 그 파벌 박근혜 대통령이 뭐 부조리 얘기하면서 이제 좀 여론이 일면서 KBS 취재 파일에서 국기원과 서울시 태권도협회 파벌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인터뷰를 할 때 김덕근 씨한테 했잖아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인 거죠. 이거 지금 김덕근 씨한테 가서 이거 인터뷰하는 게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 근데 내가 김덕근 씨를 그 2009년부터 지켜봤는데 초창기에는 갑자기 불쑥 튀어나왔다고 해도 좀 신선하다. 태권도 제도권에 대해서 좀 강도 높게 얘기하고 뭐 문체부나 청와대 가서 좀 목소리를 높여서 좀 용기 있는 사람이다. 조금 태권도 발전에 좀 기여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미천이 드러나고 뒷거래하는 의혹도 드러나고 태권도 제도권 인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본인은 야합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이 야합 징후가 곳곳에서 나오다 보니까 양 기자가 지적한 대로 선명성, 순수성, 진전성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면서 과연 김덕근 씨가
태권도 발전과 개혁을 하는 이 시민단체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이제 계속 쏟아지는 상황에서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김덕근 씨가 뭐 예를 들어서 누구를 따라서 강원도 어디를 가서 뭐 접대를 받고 왔다는 등 그러면서 뭐 하여튼 그러한 유사한 그 소문들이 예. 이쪽에 굉장히 횡행했어요. 누가 뭐 얼마를 줬다. 누구를 만나가지고 거기에 뭐 누구를 대동시켜서 쇼당을 쳤다. 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이렇게 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증거가 없었어요. 증거가. 그렇지.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사람들이 말로 얘기하는 내가 들었어. 내가 준 사람한테 들었어. 아니면 내가 확신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이거를 어느 정도 좀 체계를 갖고 뭐 어떠하게 지금 이거 나온 것처럼 근데 물론 이거 나온 거는 익명이라 100%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건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취합이 어려웠다는 거죠. 정보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얘기만 왔었던 거지 언젠가는 터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번에 이걸로 터졌는데 다만 이 문건의 목적은 어찌됐건 100% 정치적이에요. 그렇지, 정치적이지. 예. 이것이 어떤 그 시민단체나 태권도 관련, 여기 지금 명단에 있는 인사들, 혹은 뭐 다른 사람들을 포함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순수하게 이거를 정말 제도적, 뭐 어떤 개선을 해야 되겠다,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순수한 목적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사실.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나왔다 이거죠. 이 문서 자체도. 문제는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아야 된다 이거에 대한 정치적 목적을 까발려 주는 동시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가에 대한 진상도 분명히 조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런 문화가 태권도계에서 없어져야 된다라는 쪽으로 방향은 가야 돼요. 어차피. 잠깐만. 예. 자, 그동안 김덕근 씨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고 김덕근 씨의 부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자, 오승철 전 경남피해 전무. 자, 예, 안녕하세요. 서정훈 기자입니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예, 이제, 지금 어제 2월 27일 날, 그 김덕근 씨에게 돈을 준 23명의 실명 유인물이 좀 공개가 됐는데요. 그 유인물에는 김덕근 씨가 이 23명한테 돈을 갈취했다라고 하는데, 이 갈취와 관련된 얘기는, 갈취라는 단어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이따 해보고요. 갈치라는 표현은 네. 갈치라는 표현은 좀 심하고 예. 갈치는 아닌 것 같죠. 서로 짬짬이를 한 어떤 수수 거래설인데 갈치라는 표현 저도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지금 돈을 받았다는 그 유인물에 대해서는 네. 본인이나 네. 돈을 줬다든지 안 줬다든지 정확한 게 밝혀져야 되고 돈을 받고 했다면은 이것은 네. 사주잖아요. 돈을 받고 특정인 단체나 특정인들을 그 1인실 했으면 사주에 해당한다. 그런 말씀군요. 사주에 해당하죠. 네. 그 어떤 자기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해달라 그랬으니까 사주잖아요. 그렇죠. 사주. 예. 사람을 죽이는데 돈을 주고 시키면은 그런 사주에 해당하잖아요. 그럼 뭐 신부름금 뭐 청구업자입니까? 김덕근 씨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돈을 받고 그렇게 했다면. 그 돈을 받았다면은 그런 역할밖에 더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런 시민운동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있을 수 없다. 시민운동은 순수한. 네.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정확하게 네.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 네. 해달라는 그 뜻이지. 네. 막무가내 폭력이 난무하는 이런 시민운동은 있어서는 되지를 않거든요.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김덕근 씨로부터 금액을 뭐 갈취했다는 그런 명단이 쭉 나왔는데 그 명단 보셨죠, 전무님? 예, 명단 봤습니다.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파문에 대해서? 그 이면에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 유인물이 뿌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유인물에 나온 사람들은 네. 정확한 자신의 내용을 밝혀야 할 겁니다. 내용을 밝혀야 될. 대부분 다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좀 알아봤는데, 물론 뭐 발뺌하겠죠. 부인할 수밖에 없죠. 그게 네. 본인이 줬다 그러면 사주가
사주가 되는데 사주라는 죄는 더 크잖아요. 여기 보면은 저 대한태권도협회 김태원 회장이 500만원 줬고, 그리고 김세혁 전무도, 김세혁 전무 얼마 줬지? 여기는 300이라고. 네, 김세혁 전무도 한 300만원 줬는, 200 줬는데, 그 지금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전무가 700을 준 걸로 일단 나와 있는데, 뭐 김태원 회장 쪽은 500만원 주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것도 나중에 이 실체로 드러나면은 대한태권도협회 집행부에도 좀 큰 타격이 갈 수 있겠네요. 할 수 있죠. 예. 이랬든 저랬든 거기에 대한 문제는 네. 본인들이 철저하게 밝혀줘야 되고, 예. 지금 현재도 대한태권도협회가 검찰에 조사를 하고 승부 조작이다 저거 시끄럽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줘야 합니다. 줬으면 왜 줬고, 네. 무슨 뜻에서 줬다 하는 것을 본인들이 떳떳하게 밝혀야 합니다.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서 안 줬다 하다가 그것이 관에 의하든 어떤 타의에 의해서 정확하게 줬다라는 게 나오면 본인들의 말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네, 한 말씀만 마무리로 총평 좀 해주시죠. 이번 파문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파문은 있을 수도 없고 우리 태권도계에 또 한 번 추악한 걸 드러냈는데 네. 바른시민연합이라는 이름을 내걸어서 네. 그 단체가 좋은 일을 하는 데에 후원금을 줬다면은 이해가 되지만 네. 어떤 데모하고 태권도의 실상의 나쁜 모습을 보여주는 데에 돈을 줬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 기자 어제 여기 23명 대부분 좀 전화를 해서 사실 진위를 좀 파악했는데 대부분은 아니고요. 대부분 그래도 반 정도, 10명 이상 정도는 안 네, 했어? 했죠. 자,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서 여기에 거론되어 있는 이 23명. 자, 돈을 건넨 사람들. 여기에는 갈치라고 나와 있지만, 갈치는 일방적으로 강도치처럼 이 중에서 게 갈치는 돈을 아니고, 뒷거래가 정확하지 않을까? 이게 뒷거래, 수수. 서로 그렇죠. 뜻이 맞으니까. 네. 그렇지?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이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정황상 이게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 제가 여기 지금 명단 23명을 다 통화해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몇몇 사람들한테 통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일단 돈을 줬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딱 두 사람 있어요. 장은갑 씨하고 그리고 김세혁 전무. 장은갑 씨는 2011년 11월인가 바른태권도 시민연합회 후원회를 결성했었어요, 당시에. 서울시하고 사이 좋을 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걷어서, 그러니까 내 자비를 포함해서 여기서 걷어서 시민연합에 줬는데, 김덕근이가 개인 착복했다라는 게 이제 장은갑 씨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준 건 맞다, 통장에 다 나와 있다. 근데 개인 용도 쓰라고 준 건 아니다? 예, 그렇죠. 일단 시인은 했네? 예. 그리고 서울의 이민택 회장도 뭐 제3자한테 뭐 800만 준 거 인정했다며. 여기 명단에 있는 김현성 이사, 국견, 김현성 이사한테 제가 확인 전화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해? 대화 도중에 자기가 이 명단이 이렇게 뿌려지고 나서 이민택 회장하고 통화를 했대요.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김현성 이사가 이민택 회장한테 전화를 해서 한 취지는 나한테 왜 이러냐, 나한테 왜 이러냐라는 취지였어요. 김현성 이사의 설명으로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현성 이사의 말로는 이민택 회장이 김현성 이사에게 말하길, 나는 거기 800만원이라고 나와있지만 800만원과는 별도로 그 외에 1000만원도 더 넘게 줬다 라는 식으로 김현성 이사에게 얘기를 했다 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김현성 씨가 1100만원이 적혀있는데 자기는 80만원 밖에 안 줬다고. 80만원 줬대요.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지.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나한테 한 얘기가 있는데. 그거 얘기하세요 그럼. 3년 전에 비빔밥에서 점심 밥 사주면서 그때 준 돈이 말이 안 되는 거야. 비빔밥을 누굴 사줬다고요? 김덕근 씨가 하도 안 돼 보여서 비빔밥을 사줬대. 그러면서 300만원짜리 비빔밥이에요? 후원금을 줬어. 그 자리 본인이 얘기했는데 무슨 80만원 밖에 안 줬다는 소리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 나온 건 2013년 기준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바른태권도 시민연합회 후원회라는 단체는 2011년 만들어졌거든요. 그때부터 쭉쭉쭉쭉 간 돈이 장윤갑 씨 입장에서 봤을 땐 1,10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김덕근 씨는 액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해요. 김세혁 전무는 서로 시기상으로 차이는 있어요. 뭐냐면은 김덕근 씨는 김세혁 전무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김무천 부장 전무이사 내정자 시절에 받았다는 거고, 김세혁 전무는 그게 아니고 회장 선거운동, 그러니까 회장 당선되기 전 선거운동 시기였다라는 서로 이제 주장은 갈리는데, 양쪽의 주장이 맞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목동에 집이 있는 김덕근 씨를 차로 같이 데리고, 그러니까 태워주고 가면서 후원할 길을 물어보며 차비조로 200만 원을 줬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맨 밑에 나오면은 여기 22째 줄에 태권도 미래창조 상임 의장인 홍상용 의장, 이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민운동을 하면서 우리는 바른 태권도 시민단체처럼 불명확한 후원금 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기자들한테도 공표를 했고, 우리는 떳떳하게 활동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홍상용 의장 200만 원이 적혀 있어. 예. 과연 홍상용 의장이 왜, 물론 이게 본인은 부인하겠지, 200만 원 안 줬다고. 그런데 왜 이 홍상용 씨 이름이 여기 200으로 거론됐을까? 그리고 지금 두 단체가 지금 그 쌍두마차 시민단체인데, 과연 어떻게 생각해? 이게 과연 건전한 건지, 이게 건강한 건지. 홍상용 씨는 뭐라 그래? 뭐 안 줬다고. 예, 안 줬다 그래? 근데 우리가 이 명단에서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본 사람들 중에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안 줬다 하면서 그 뒤에 붙이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난 안 줬다. 내가 왜 줘야 되냐. 난 줄 이유가 없다. 내가 그럴 돈이 어디냐. 그런데 나도 그 명단을 봤는데 그 중에 몇 사람들은 줬을 수도 있다. 아니면 줄 개연성이 있다. 아니면 줬다는 얘기를 들었다. 준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은 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 사건을 바라보는 긴 정황 속에서의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왜 이거 사실 우리가 딱 받아보고 이거 뭐 말도 안 돼, 에이, 버려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에 지금 주목을 하는 이유는, 그런 정황이나 개연성들이 그동안 태권도 이 국기원 특히 안팎에서 태권도계에서 최근 한 3년 4년간 계속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나오면서, 물론 정치적인 어떤 목적으로 나왔겠지만 이게 그만큼 휘발성을 갖는 거죠 지금. 그리고 여기 나온 당사자들 역시도 나는 아니지만 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 김덕근 씨가 3년 전에 나랑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지. 태권도 발전을 위해 시민단체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겠다. 야합하지 않겠다. 태권도 개혁운동을 당당하게 해나갈 것이다 라고 했지만, 지금 3년이 지난 현재 이 야합을 한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 상당히 말이 신빙성이 없고, 여기 나와 있는 20명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 국기원에서 역삼역으로 가는 이 뒷골목에서 이 김덕근 씨가 주로 만났던 사람들이 여기 명단이 대부분 다 있는 거야. 밤에 차 마시고 밥 먹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내가 여기에 나와 있는 김모 씨한테 그랬어. 자주 포착이 되니까 여기 수백만 원 준 걸로 나와 있는데, 본인은 뭐 아니라고 발뺌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 김덕근 씨와 여기와 나와 있는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사람들하고 뒷거래 정치적 야합에 의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추악한 모습이 그러니까 나왔다. 오며 가며를 하는 것이, 왜 이게 우리가 지금 국기원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지난해에 이제 그 1기 집행부가 물러서면서 2기 집행부로 넘으면서 이사장, 그러니까 새로운 이사들을 선임해야 되는 것들, 그렇지. 연임 내지는 새 이사들을 선임하는 것들, 그리고 이사장을 선임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거쳐왔어요. 국기원이 아직까지도 지금 정상화가 안 되고 있는데, 예, 이 과정에서 이 김덕근 씨의 행태를 보면 김덕근 씨가 어떤 일관된 주장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네, 라는 것들이 좀 나오죠. 왜? 일관된 게 없지. 왜냐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치 김덕근 씨 성명서를 내가 쭉 훑어봤어. 양계에서 훑어봤을 거 아니야. 성명서 내용이 과연 일관성이 있는지. 이쪽 사람 만나면 이쪽 사람 주장하고, 이쪽 사람 만나면 또 이쪽 사람 주장하다가, 잠시 또 한 몇 개월 잠수 탔다가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또 특정 사람 또 하고, 그러니까 이 순수성, 진실성이 지금 매일 의심받는 것이다. 지난해 5월 31일 날 그 홍상용 태민이라는 의장하고 둘이 힘을 합쳐서 국견을 발칵 뒤집어 놨잖아. 5월 30일. 5월 30일? 네. 그 똥물 투척 사건인데, 뭐 대대적인 해외에서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여기서 이제 뭐 홍상용 대표도 마찬가지고 김덕근 씨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이제 개입을 하면서, 그러니까 개입을
하면서 주장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좀 측면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 다. 그렇지. 예. 그러다가 이제 5월 31일 날, 뭐, 그거죠. 그러니까 당시 아마 오지철 이사가 뭐 이사장 된다라는 소문이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김덕근 씨가 오지철이 누구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 깽판을 치기 시작했고, 미리 준비해온 똥무랑 그 분뇨통이죠. 그거하고 이제 쓰레기를 던지면서 이제 난리를 친 거예요. 이제 거기서 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기원은 뭐 소송을 결국 뭐 한 해 만에 시간만 질질 끌다가 근데 그 당시에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나 재물손괴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로 못했어요. 그 이규석 그때 원장 직무대행인가 이사장 직무대행 못했잖아. 못한 이유가 있지. 하게 되면은 또 와가지고 또 뭐 난리 칠 건데. 네, 그리고 여기 명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명단이 다가 아니라고 보는 게 지금 대부분 얘기예요. 여기에 지금 뭐 다른 사람들 지금 뭐 여기 있는 사람들 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중에 여기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 금액도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정황상 신뢰성이 가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 가장 소극적으로 봤을 때 국기원 이사들이 당시에 소송 문제를 논의는 했지만 하지 못한 이유는 소송을 거는데 소송을 겁시다라고 내가 나섰다가 저쪽에서 그래 너 나 소송 걸려고 했어 알았어 거기가 타겟이 되는 거예요. 내가 타겟이 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말한 것처럼 명예훼손 그리고 아니면 그 전에 어떤 업무방해를 못했지. 일단 이것을 보면서 양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김덕근 씨한테 후원 면목이든 뭐 고생한다고 돈을 줬든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 금액도 좀 편차가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정황상 좀 신뢰성이 가는 거 부분이고 이 유인물로 인해서 최대 수혜자는 누군가 이 유인물을 뿌려서 누가 수혜자인가 이렇게 보니까 국기원 연수원장 후보로 거론된 둘이 이제 김씨인데 우리 김철호 씨 여기는 호로 되어 있지만 O 그리고 김현성 씨 X도 많아 본인들은 뭐 부인하고 있지만 그리고 김덕근 씨 앞으로 시민운동에 큰 타격을 줄 것 같고 여기 쭉 보면은 여기 대한태권도협회 또 타격을 받을 것 같고 이쪽으로 쭉 내려다 오다 보면 여기 이제 뭐 이승원 회장 측근인 김일섭 씨, 뭐 홍상용 씨는 가깝게 지냈으니까 이쪽 무리가 또 있고 이 박기종 씨도 예전에 서울시협회하고 싸울 때 뭐 자금을 댔다라고 해서 그런지 이분들 좀 파악을 해보겠다. 일단 500만 원 되어 있고 여 서울시협회와 관련돼 있는 세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금액이 높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최대 수혜자는 이거 딱 보면 보이지 않니? 누군데? 근데 여기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명단을 잘 보시면 여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덕근 씨가 활동하는 것과 관련해서 김덕근 씨를 움직일 수 있는 자 중에 그런 자들 중에 이러한 내용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면서 충분히 여기에 이름이 오를 만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름이 안 오른 사람이 있어요. 예? 전 이 사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유포자로. 그거 명확하지 않으면 얘기하지 마. 그래서 제가 이름을 얘기 안 하잖아요. 소설은 쓸 수 있잖아요. 예? 소설은 쓸 수 있지. 소설은 쓸 수 있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이걸 보고 다 서울시를 의심했는데 그런데 곰곰이 보다 보니까 서울시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자포가는 심정으로 쇼당 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게 순수하게 거기만의 작품이었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예? 근데 여기 이름이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온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이 그동안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거를 이런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도 가능하다. 예? 라는 거예요. 그 조직 내부에서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실명은 못 밝히지만 이 바닥을 아시는 분들은 분명히 여기 이거 보고 누구를 얘기한다라는 걸 아마 짐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꼭 그렇다라고 제가 단정 짓는 게 아니라 만약 소설을 한번 써보자면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을 주목해야 된다. 예? 나는 왜 그 서울시가 정황상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서울시는 이제 거의 지금 이제 막판에 왔기 때문에 이제 팔다리를 잃어도 죽여야 될 사람들은 죽여야 되는 상황이고 이민택 회장이나 장영갑 씨나 이런 사람들은 돈 받은 걸 시인하잖아. 근데 이 나머지 사람들은 아예 시인을 하지 않아. 그래 우리 돈 받았어. 우리 김덕근한테 후원 목적으로 줬어. 여기 나와 있는 20명은
인정을 하지 않잖아. 자, 인정해. 인정하고 들어가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맞불 작전을 피는 걸 봤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문맥이라든가를 봤을 때 서울시가 진원지일 가능성이 있다. 있어요. 당연히 있는데. 있다. 정황상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한 건데. 저도 있다라고. 양군이 누구를 그 진원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는 그 사람 단독일 수도 있고 서울시와 공조돼 있을 수도 있고 이 문제와 관련 이렇게 갑시다라고 공조돼 있을 수도 있고 어찌됐건 그 사람이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은 상당히 의문스럽다. 예? 라는 게 지금 이 팔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나오는 의견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 수백만 원 줬는데도 여기 명단에 빠졌다는 걸 자기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코너로 몰아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했는데 코너로 몰았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분란을 물론 이미 일어난 분란이지만 그것들을 파일을 키우고, 예? 그럼 이 상황을 누군가는 이제 정리가 들어가고 수습을 해야 돼요. 예? 그 상황에서 누가 등장할 것인가? 예? 그럴 정도의 기획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지금 이 바닥에서 예? 그걸 잘 봐야 된다고 보고 왜 국기원에서 이거에 관한 CCTV를 지금 안 하겠다라고 지금 확인하지 않겠다라고 나오고 있는가? 내가 좀 전에 확인을 했잖아. 했어요? 뭐래요? 했지. 왜 CCTV 확인할 계획이 없다. 예. 물론 국기원 측에서는 이건 뭐 괜히 이런 문제 가지고 국기원 내부의 혼란을 더 야기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김덕근이나 여기에 거론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기 명예훼손했다고 이제 명예훼손을 고소를 하면은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보자고 들어가겠지. 그렇죠. 그때 만약에 CCTV가 녹화가 안 됐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국기원 측에 있는 내부 사람이 이제 의심을 받겠지만 현재 국기원에서는 이 CCTV를 공개할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내 개인적인 생각은 김덕근이 나 정말 억울하다. 나 돈 9천만 원 갈취 안 했다라고 하든 아니면 여기 있는 내부 사람들이 하든 무슨 법적 김덕근 씨 통화 한번 해보시죠. 나는 김덕근 씨하고 뭐 그렇게 말 섞고 싶지도 않아. 나는 어제 나 통화했어요. 김덕근 씨는 일종의 몸 마케팅이야. 아니 몸 캐팅이라고 그러지. 몸 캐팅. 몸으로 시위하고 몸으로 때우고 하면서 자기 몸으로 마케팅을 펼치는 내가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김덕근 씨는 시민단체의 탈을 쓴 정치 브로커다. 상습 시위꾼이다. 이런 소리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나는 이제 시민운동가로서 생명력은 끝이다. 원래도 시민운동가라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그렇지. 자, 통화 안 하실 거예요? 네가 해봐. 난 전 김덕근 어제 했다니까요. 이번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양 기자 해. 네 휴대전화로 해. 난 아예 이름 지워버렸어. 왜요? 뭐 나를 고소한다고 하고 나는 뭐 그런 얘기 한두 번 들어요. 뭐. 나랑 3, 4년 전에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가 너무 태색하기 때문에 난 이 사람하고 말을 하기도 싫고.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전화 받을까? 됐죠. 저기 전화 인터뷰 한다고 사전에 공지를 해. 또 나중에 뭐 엉뚱한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받았으면 좋겠다. 전화하기 싫다면서. 아니 얘긴 듣고 싶은데 굳이 뭐. 우리 모카스에서 어제 그 통화하고 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수세교 그 김덕근 씨와 같이 활동하는 수세교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는 자비로 활동해 왔다. 후원금을 누가 줘야 받는데 지금까지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서세교 사무총장이 좀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후원금을 받았지. 김덕근 씨가 나한테 후원금 받았다고 얘기하길래 후원금을 그럼 공개하세요 그랬더니 후원금을 공개하면 나한테 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후원금을 왜 공개를 못해요? 일일이 공개할 수가 없다. 그걸 좀 석 기자가 이해를 해달라. 그래서 오케이 알았다. 시민단체가 자신들의 운영비를 버는 방식은 우선 그 지자체에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좀 조건이 까다롭긴 해요. 1년 이상 뭐 활동한 기록이 꾸준히 있어야 되고 100명 이상의 상시 그 구성원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럼 정부로부터 그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말고 굳이 그거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하는 등록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없이도 시민단체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시민단체들이
이 운영하기 위해서 이 하는 방식이라는 게 보통 좀 순수하다라고 보는 시민단체들이 모금 바자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식적으로 후원을 받는다든가 예? 이런 걸 통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후원을 받았는데 내가 후원 받은 사람을 밝힐 수 없어라는 건 이거 자체가 시민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익단체인 거지. 이익단체보다도 못한 거예요. 왜? 이익단체는 자신들이 예를 들어 약사회나 의사회처럼 우리는 특수한 우리 동종업계, 우리 이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권리 주장을 하는 이익단체다라는 걸 내세우고 하기 때문에 거긴 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이상한 거예요, 그냥. 예? 오케이, 알았어. 자, 이쯤에서 우리 같이 시민운동을 같이 하고 있는 우리 태민연, 홍성용 상임의장 여기 실명에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번 파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우리 태권도 미래창조 연합 우리 홍상용 의장님. 예, 태민연 상임의장님 안녕하세요. 서성원 기자입니다. 어제 김덕근 씨와 관련된 유인물이 이제 뿌려지면서 지금 제도권을 발칵 뒤집어 놨는데요. 지금 김덕근 씨가 뭐 돈을 갈취했다, 뭐 제도권 인사들하고 뒷거래를 했다고 해가지고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시민운동,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게 상당히 어떤 순수성, 진정성, 이게 지금 의심받고 있고, 이번 일로 인해서 태민연도 좀 같이 도매금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으로서 이번 김덕근 씨와 관련된 이 뒷거래 수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뒷거래라고 그러면 그건 있어서도 안 되고 절대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사실도 있고 아닌 것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근데 예. 내용을 나도 봤는데, 네. 그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했는 듯 싶고요. 정치적인 의도로 이걸 유포했다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근데 뭐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들 다 심증이 가는 데는 있습니다만은, 네. 그가 뭐 없으니까 말은 못하지만, 예. 그 내용 중에 터무니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 터무니없는 내용이 있다, 유인물에? 네. 네,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일부분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나는 뭐 시민단체로서는 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판받아 마땅하다. 예, 근데 홍 대표님 양택진입니다. 어제도 잠깐 통화 드렸었는데 어제 제가 통화해서 여쭤보긴 했는데 여기에 홍 대표님께서 김덕근 씨한테 줬다는 200만 원 이거는 확실히 주신 적 없는 겁니까? 그건 뭐 나는 또 있으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원래 성격이 그러시잖아요. 네. 원래 그렇게 쿨한 성격이시니까. 근데 여기 왜 의장님 200만 원 준 걸로 여기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뭐 200만 원 나는 줬으면 뭐 줬다고 하겠어요. 왜냐면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고 싶은데. 네. 내가 지금 안 준 거가 줬다면 그 사람이 나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말을 못하는 부분인데. 네. 뭐 전혀 준 일이 없어요. 줬으면 됐다 줬다. 그럼요.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네. 이번 일을 홍 대표님 그럼 이번 일을 기회로 예전에 홍 대표님 국회의원에서 상복 입고 1인 시위 하실 때 그때도 태미련 운영이나 후원하기 위해서 1일 찻집도 하고 하셨는데 그럼 이번 일을 기회로 그럼 태미련 같은 경우에는 혹시 후원금을 또 별도로 받으신 게 있다면 그것들을 향후에 좀 태미련의 선명성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좀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누군가는 뭐 한 2,800만 원 정도 후원금을 받았다 태미련도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던데. 받았어요 우리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심지어 미국에서 뭐 해외에서 뭐 100불, 200불, 300불, 또 500불 이런 들어온 것도 있고 또 개인들이 100만원, 200만원 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일일 찻집을 통해서 거의 뭐 들어왔는데요. 그런 부분은 일일 찻집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쿠폰으로 한 것도 있지만 쿠폰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폰을 가져가는 걸로 해서 사용하지 않고 가져갔으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뒷거래로 받은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는 당당하게 정당하게 받아서 그거 갖고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후원금을 또 일일 찻집을 하면서 또 공개적으로 이제 그런 과정을 밟으셨는데 김덕근 씨와는 다르게 이런 후원금이
그 여러 뭐 특정 단체 특정 인사를 뭐 공격해달라는 그 뒷거래를 받은 것이 아니라 건전하고 건강하게 시민단체 본래 기능을 수행해달라는 그런 순수한 취지에서 이제 후원금을 받으셨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태민연 측은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것도 소송비라든가. 네, 아 소송비, 예. 소송비 뭐 이런 걸로 해갖고 그 다 사용을 했고. 네. 그 아시다시피 나는 또 그 후원금이 들어오면. 네. 내가 개인적으로 이걸 가지고 주머니 엮어 쓰질 않고. 예. 그 우리 저 고한수 의장이 좀 그런 게 좀 정확하게 밝게 하시기 때문에 그분 보고 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했어요. 나는. 네, 자 마지막으로 저 이번 그 유물 파동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단체를 지금 1년 동안 활발하게 활동하신 우리 상임 의장님 한 말씀 딱 해주시죠. 네, 앞으로도 네. 우리 저 기자님들이 정확하게 보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 주십사 하고 내가 부탁을 드리고 네. 또 더 선명성 있게 올해 더 열심히 잘 하도록 내 노력하겠습니다. 더 직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태민연의 어떤 선명성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 자, 앞으로 이 유인물 파동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 추이 전망. 우선은 이 명단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직접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제발 이 문제를 조사해달라고 기관에 뭐 일단은 유포자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진정이나 고발 형태, 뭐 진정 형태 뭐 이런 게 되겠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CCTV 국견에서 지금 CCTV 할 계획이 없다라는 지금 의사를 밝히고는 있는데 여기 보면은 국견하고 관련되신 분들 명단도 상당히 많아요. 오연득 지금 행정부원장 소리 소문도 없이 공식 발표도 안 하고 이번에 지금 되신 분. 이분도 100만 원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액수는 적네요. 물론. 근데 어찌됐건 뭐 김현성 이사도 여기 계시고 뭐 직원도 있고 뭐 노순명 전 행정부원장 하마 하셨지만 여기 박용욱 회장, 박용욱 회장도 박용욱 회장도 이사셨고 있네. 뭐 하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떳떳하게 이거 갖고 조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면은 국견에서 그 CCTV 한 달간 보관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거 빨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들어가서 단 여기서 소설을 한번 써볼 수는 있어요. 소설. 뭐냐면 국기원 모든 CCTV가 다 진퉁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멍텅구리 CCTV가 있어요. 근데 이 멍텅구리 CCTV의 위치까지를 파악하고 이걸 놨다. 이건 또 다른 어떤 이제 얘기가 이제 나올 수 있는 뭐. 근데 이게 고소고발이 안 들어가도 경찰 쪽에서는 사태 심각성을 있으면 내사 인지 할 수 있잖아. 이게 아주 중요한 어제 아마 경찰청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경찰 쪽에서 아마 뭐 저기 입수를 해서 아마 좀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여기 거론된 인사들 중에 이런 부분이 좀 국가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이러면은 좀 약간 좀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으로 타격받으실 만한 분들이 계시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지금 500만 원 적혀 있는 김태현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만약에 이게 경찰에서 뭐 조사를 시작한다. 근데 여기 또 행정안전위원장이란 말이에요. 국회. 그렇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뭐 인지해서 수사 들어갈 수도 있는데 나는 여기 보면 대한태권도협회 김태현 회장이 500만 원 받은 걸로 있잖아. 명목은 뭐 대한태권도협회를 방어하고 그때 그 서울시 태권도협회를 공격하라는 명목으로 김덕근 씨한테 500만 원을 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김태현 회장이 행정안전국회 위원장이잖아. 또 경찰과 관련된 그런 국회 그 조직이었기 때문에 난 그냥 좀 한번 해봐라. 내 500만 원 안 줬는데 이거 한번 밝혀버리라고 그냥 경찰에다 한번 김태현 회장이 한번 좀 지침을 내리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만약에 형사사건 내지는 아니면 어떤 조사를 하거나 하면 유사하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이거 사실 지금 다들 이제 적당히들 이제 실제로 돈 준 사람들도 딱 해서 줬다. 후원금으로 줬다라고 이제 입장들이 슬슬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근데 우선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걸 먼저 전제로 하고 이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뇌물죄가 예, 공무원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어야만 뇌물죄로 인정이 됐었어요. 근데 대법원 판례가 포괄적이라는 해석적 개념을 들이대면서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에게 일정한 이유 없이 돈을 줬다면 그 공무원이 그 업무와 그러니까 돈을 준 사람의 어떤 비즈니스나 아니면 어떤 민원이나 관련해서 직접적 업무 연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포괄적 뇌물죄로 본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례예요. 해석적 개념으로 갖고 들어온 게 포괄적이라는 건데
여기 나온 액수들이 단순히 선이나 아니면은 딱해서 줬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를 넘어서는 금액들이 있어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금액들이 사실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여기에 어떤 대가성 내지는 어떤 이해관계, 그렇지. 아니면 어떤 부탁, 아니면 어떤 뭐 이런 짬짬이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정황상. 오케이.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텐데 한마디 좀 해. 뭐 이 문건은 분명히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나온 유인물인데, 이 목적을 배포한 사람들의 정치적인 의도가 달성될 수도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것과는 별도로, 아니면 그것을 포함해서라도 이제 태권도계에서 이런 부분들 이번에 한번 어느 정도 좀 정화가 될 수 있는 계기로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 태권도계에 남아있으면, 만약에 이게 사실일 경우라는 전제를 달아야겠지만 남아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서성원의 긴급구조에 그 댓글 다셨던 것처럼 어떤 식으로 우리의 의사를 여론화시킬 수 있느냐.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의사나 여론이 왜곡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이 좀 정화되고 좀 개선될 수 있는 좀 기회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게 아직 100% 사실이 아닙니다. 의혹이고요. 서울시 태권도협회가 이 유물의 진원지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고요. 다만 단정이 아니고 추측인데, 진원지를 떠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20명이 넘는 이 태권도 제도권 인사들이 언제까지 태권도 지도층 인사로 각종 행정과 정책을 위반할 것이냐. 우리 일선 태권도인들은 이분들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을 언제까지 태권도 지도층 인사로서 믿고 따라가야 될 것이냐. 여기에서 딜레마가 빠집니다. 이번 일로 통해서 사라져야 될 사람은 사라져야 된다. 김용적 코미디언 말처럼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